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2012년 1학기 기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장 고정축에 대한 광체 회전부터 18장 중첩과 정상파까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막대가 있어요. 질량 중심 지날 때 관성 모멘트는 알려줬어요. 12분의 1 ml 제곱. 자, 그런데 회전축이 4L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평행축 정리 이용하면은 질량 중심 지날 때 12분의 ml 제곱, 그리고 x는 4분의 l 만큼 평이동했고, 자 그러면 12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48로 통분하면 48분의 4 더하기 3, 그러니까 7 ml 제곱. 쉽죠잉? 네, 평행축 정리 알면은 쉬운 문제고요. 자, 다음은 중력에 의한 토크, 그러니까 돌림힘을 구하래요. 뭐 한 개밖에 없나? 자, 그러면은 거리가 x, 그러니까 4분의 l, 그리고 그러니까 질량 중심 거리가 4분의 l, 그 다음에 여기 힘이 중력 mg, 그리고 뚜뚜뚜뚜 연장해서 각도가 세타, 그걸 사인 취한 거. 그런데 세타하고 돌림힘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크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의미 없다. 그래서 4분의 1 mgl 사인 세타. 이게 답이 되겠어요. 뭔가 좀 허망하죠. 자, 다음 질문 C. 그래서 얘가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아까도 구했지만 마이너스 4분의 1 mgl 사인 세타, 그리고 아이고 자꾸 왜 이래. 질문 C. 질문 A에서 관성 모멘트 구했잖아요. 48분의 7 ml 제곱. 분 가까스도 알파. 알파는 세타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요 미분 방정식 뭐 풀어. 그런데 문제에서 세타가 아주 작은 경우, 그러니까 사인 세타하고 세타가 뭐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은 m l 뭐 4분의 1이니까 그냥 2만. 그러면 아니 뭐야 4분의 1 다 지으면 12. 그러니까 세타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7L분의 12G 사인 세타. 근데 그거를 그냥 세타로 쓴다. 그러니까 요 세타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몽땅 다 오메가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각진동수는 루트
7L분의 10이지. 그 다음에 각진동수를 2파이 나누면 진동수, 역수체하면 주기, 그러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가 주기죠. 그래서 2파이 루트 12G분의 7L. 예, 그래서 세타에 대한 2차 미분항, 그러니까 세타를 t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단조리 운동인 걸 보였고 주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이번엔 질문 D. 자, 세타는 60도에서 막대를 가만히 놔요. 그러면 이때 막대에 갖는 최대 운동, 그거는 이렇게 세타가 0도일 때 그때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그 최대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갖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 중심이 이만큼 내려갔죠, 질량 중심이. 그러니까 이 높이를 구해야 돼요, 요거를. 그럼 요거는 4분의 L 1 빼기 코사인 세타. 근데 세타가 60도죠. 코사인 60도. 그러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8분의 1 mgl. 예, 얘가 바로 세타가 0도일 때 갖게 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슬기롭게 풀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예, 에듀도 멋있는데 도르래가 회전을 하죠. 그래서 힘이 M1G, M2G, 그 다음에 도르래 왼쪽 편으로 장력 T1, T1 이렇게 작용반전으로 작용하고, 도르래 오른쪽 편으로 T2, T2 이렇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때 T1하고 T2가 달라요. 그래서 도르래가 회전하죠. 근데 문제에서 M2가 더 무겁다고 그랬으니까 M1은 위로 올라가고 M2는 아래로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도르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네. 어이코. 자, 그래서 질문 A. 먼저 질량이 M1인 블록은 위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R자 힘은 T1이 이쪽, M1제 아래쪽, M1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M2는 아래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M2G 아래쪽, T2 위쪽은 M2의 질량 가속도. 이제 마지막으로 도르래는 회전하니까 F는 MA가 아니라 타우는 I알파 공식을 써야죠. 그래서 RT1 사인 90도, 요거는 반시계 방향을 회전시키니까 플러스, RT2 사인 90도는 시계 방향을 회전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알파.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마이너스 불러야 돼요. 그리고 각가속도 알파는 R분의 A. 그럼 이걸 좀 예쁘게 정리해주면, 물론 정리 안 해도 운동 방정식 맞는데, 예, 앞으로를 생각해서 예쁘게 정리해주면 T2 빼기 T1은 R제곱분의 IA. 자, 여기까지가 질문 A가 되겠어요. 자, 다음 질문 B. 장력의 B를 구하라는데, 그러면은 얘를 1식, 2식,
30 해서 몽땅 다 합쳐. 그러면 좌변에서 T1 T1 지어지고 T2 T2 지어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G로 묶어 써주면 M2 빼기 M1 G는 우변은 A로 묶어 써줘요. M1 더하기 M2 더하기 R 제곱분의 왕왕왕왕왕 왜 그러냐면 I를 지금 대입하자. 그러면 따라서 가속도가 M1 더하기 M2 더하기 근데 관성미터가 2분의 1 라지 MR 제곱이라 했으니까 이게 2분의 라지 M이 돼요. 지금 대입하지 뭐. 그리고 라지 M 대 M2 대 M1이 4대 1이래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중력 가속도는 뭐 숫자 안 대입해도 돼요. 강치라고 하고 자 그럼 계산해 보면은 5분의 1지. 자 그러면은 장력의 비 T1 나누기 T2는 자 T1은 일식에서 M1 G 플러스 A고 T2는 이식에서 M2 G 빼기 A예요. 자 근데 라지 M 대 M2 대 M1이 4대 2대 1 그러니까 M1이 1이고 M2가 2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5분의 1 이제 바로 앞에서 구했죠. 그러면은 5는 그 날아가고 5분의 6 얘는 5분의 4 2, 4, 8 그러니까 4분의 3이네요. 우와 아주 고급진 문제입니다. 아주 고급지네요. 아직 이 문제 안 끝났어요. 자 질문 C 고급스럽다고 한번 칭찬해줬더니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네. 자 뭐냐면 이 도르래가 원판 형태인데 질량이 균일하게 부포하지 않아요. 표면 질량 밀도가 거리 R에 비례한대요. 자 그러면은 표면 질량 밀도 시그마를 R에 비례하니까 알파 R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리를 잘게 쪼개 말을 거꾸로 했네. 원판을 잘게 쪼개면 이제 이런 원형 고리 형태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스몰 r 두께가 dr 그럼 저것의 질량은 표현 질량은 또 곱하기 원형 고리의 면적인데 원형 고리를 여기 싹둑 커팅을 해가지고 쫙 옆으로 펼치면은 가로가 2파이r 세로가 dr인 직사각형 형태가 되죠. 그래서 2파이r dr이 면적입니다. 우와 오케이. 자 여기다 시그마를 대입해요. 알파 r 그러면 2파이 알파 r의 제곱 d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모아줘요. 안 모아주면 어쩔? 안 모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저 고리의 간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고리의 반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2파이 알파
R의 4제곱 DR이에요. 자,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이걸 적분해주면은, 2파이 알파가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R 4제곱,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알파가 미지수라 생각하고, 알파가 포함되는, 어, 답을 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얘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M이 2파이 알파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R제곱 DR 0에서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라지 R. 그럼 이거 적분하면은 2파이 알파 3분의 라지 R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나와요. 미지수가 아니에요. 알파는 2파이 라지 R의 3승분의 3m 미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파이 라지 R의 3승분의 3m. 자, 그 다음에 R 4제곱 적분하면은 5분의 라지 R의 5제곱. 그럼 여기서 2파이 지워지고 R 세제곱 지워지고, 네, 그래서 답이 5분의 3 MR제곱. 학생들이 표면 질량 물도가 일정한 것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럼 이제 학생들도 알아서 비례상수를 알파 뭐 이따구로 놔야 돼요. 근데 그 알파가 또 미지수가 또 아니라는 거. 예. 뭐 하여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물보다 밀도가 작은 고체 시료가 있는데 물 바깥에서 먼저 무게를 재요. W1. 자, 이제 물 속에서 무게를 재는데 이게 당연히 뜨니까 물 속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물체하고 보조추를 그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억지로 물에 잠기게 해요. 그래서 물체 플러스 보조추의 그 무게가 W2. 그 다음 이제 보조추만의 물속에서 보조추만의 무게를 재면은 얘가 W3. 예.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물 바깥에서 무게가 W1이고 물 속에서의 무게는 그러면은 보조추 빼면은 W2 빼기 W3. 그래, 그래서 얘가 물속에서의 무게가 W1보다 작죠. 그래서 그 차이. 얘가 바로 부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W1 빼기 W2 더하기 W3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네, 부력 구했습니다. 자, 그다음 밀도는 자, 그러면은 W1을
부력으로 나눠줘요. 그럼 W1은 물 밖에서의 무게니까 물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 곱하기 중력가속도. 부력은 물체의 밀도를 로 x라고 그랬죠. 예. 부력은 물의 밀도 그걸 로라고 했고, 뭐 완전히 잠겼으니까 잠긴 부피하고 물체의 부피가 같고 중력가속도지. 예, 그러니까 W1 나누기 부력 B가 부력이 뭐였어? 질문 A에서 구한 W1 빼기 W2 더하기 W3. 요거하고 밀도 비율이 같아요. 자, 따라서 로 X는 이거분의 W1 곱하기 물의 밀도 로. 예, 이렇게 요 고체 시료의 밀도를 표현할 수 있죠. 예, 유체역학 문제였습니다.